아이들을 태우고 이 아저씨에게는 제 삶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아니던 시절에 찍은 사진이 이거 아닙니다. 위기가 왔지만 포기해야 돼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다 같이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라고 제가 장애인이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고 꿈의 틀을 넓혀가는 꿈틀. 오늘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가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청소년들의 고민과 근심을 아우르고 공감으로 이끌어내는 소통의 달인, 베스트셀러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의 고정욱 작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 고정욱입니다. 오늘 이렇게 학생들 만나서 강연을 하게 되니까 대단한 영광이고요. 특히 강원도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춘천까지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이 얘기하면 딴 데서 박수 치던데 또 안 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연의 주제는 여기 써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꿈까지 작을 쏘냐. 이제 제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장애인이잖아요. 심각한 장애인이죠. 바로 중증 장애인. 이게 복지 카드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들만 갖고 있는 거거든. 복지 카드 밑에 보면은 네모난 글씨 안에 네모난 칸 안에 지체장애 중증이라고 써 있어요. 중증과 경증으로 나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장애가 심한 중증 장애. 그러니까 상당히 불리한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럼 사람들은 가끔 절 보고 선생님은 언제부터 장애인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100일 때 사진인데 이때는 제가 장애인이 아니었어요. 제 삶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아니던 시절에 찍은 사진이 이거 한 장이에요. 그럼 언제 장애인이 됐느냐? 1살 때. 1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아마비라는 병으로 장애인이 됐는데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양손만 써서 기어다니는 아이였죠. 자,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이 아이는 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다. 뭘 해서 먹고 살겠느냐. 이러한 평가들이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와가지고 외국으로 보내라.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제가 성장을 했는데 서너 살 때 보니까 갑자기 의식이 생기면서 왜 나만 장애인인가? 딴 사람들은 다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여쭤봤죠. 왜 나만 장애인이에요? 왜 딴 애들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데 저만 기어다니고 대문 밖에도 못 나가요? 그러한 질문을 어머니에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서너 살짜리가 한 거예요. 대학생도 잘 못하는데. 왜?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됐죠. 내가 장애인이 된 건 천벌받아서도 아니고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확률의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매일 일정량의 사고가 나듯이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일정 숫자의 사람들은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었던 거예요. 제가 하필이면은 그 장애인의 운명을 갖게 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주변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밝을 수가 없죠. 이걸 보십시오. 우리 아버님 졸업식 날인데 웃지를 않아요. 자, 이 우울한 아이를 보면 우리는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가 알 수 있어요. 천진난만해야 할 저 아이가 장애라는 이유로 웃지를 못하지만 저는 다행히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에게 책을 권해주셨고 그리고 또 저는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집에서 매일 책만 읽다 보니까 밖에 못 나가는 게 단점이었는데 오히려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게 장점이 된 거예요. 왜? 집중해서 많은 책을 오래도록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오늘날 저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너의 목소리, 너의 모습이 아른거려서 서성거려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학교를 다닐 나이가 됐는데 이제 또 폭탄이 또 터지는 겁니다. 무슨 폭탄이냐? 학교가 500m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가요? 딴 애들은 다 걸어가죠. 저는 걸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업고서 500m 떨어진 학교를 매일 2번 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업어다가 학교에 데려다 놓고 집에 와서 살림하시고 끝나면 시간 맞춰서 학교에 가서 또 업고 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상을 받았는지 알아요? 놀랍게도 개근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합 12년을 개근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를 잘 업고 잘 다니셨어요. 근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뭐냐? 가방을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방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는 항상 누가 있었느냐? 가방 들어주는 아이가 있었죠. 많이 듣던 얘기죠. 가방 들어주는 아이. 바로 저의 베스트셀러죠. 가방 들어주는 아이. Blue moon, you saw me standing alone without a dream in my heart, without a love of my own. 그 놀라운 사실이 Blue 있습니다. moon, 오늘 처음 you 공개합니다. knew just what 이 I was 책은 there 실화예요. for. 오늘 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저기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저의 가방을 들어준 친구고 왼쪽에 있는 친구가 저고 가방 2개 보이시죠? 저거를 양쪽에 들고 저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The only one my arms 1년, 3학년 때 1년, 2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들여다준 저의 고등학교 시절 최고의 절친이에요. 지금도 만나요. 가끔씩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러는 정말 좋은 친구고 저 친구 덕분에 그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역시 친구가 없으면 우리는 참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는 꿈이 뭐였냐 이제 꿈 얘기를 해야 되죠. 의대 갈 꿈을 가진 거예요. 나는 의사가 돼서 이 땅의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우리나라의 의학을 발달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랬는데 드디어 또 좌절이 일어납니다. 왜? 의대에 갈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여기에 계시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세요. 가운데 흰 점퍼를 입으신 분이 양승복 선생님이고 저는 안 봐도 알겠죠? 목발 짚고 서 있는 맨 왼쪽에 있는 학생이 접니다. 저 때 의대의 꿈을 가졌는데 폭탄이 또 터집니다. 바로 장애가 있다고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의대에서 입학을 거부해요. 갈 곳이 없어졌어요. 이과에서. 공대도 안 받아줘요. 왜? 실험 실습을 못한다고. 공부를 못해서 못 가는 건 내 잘못이지만 아무리 1등급이면 뭐해요? 아예 장애 학생들은 받질 않는데.
그때 구세주가 나타나니 그분은 바로 우리 담임 선생님, 아까 보여드렸던 선생님이 오시더니 명언을 말해 주십니다. 신은 인간의 문을 닫으면 창문을 열어주신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정우가 너 의대라는 문으로 못 나갔다고 좌절하지 마라. 그럼 어디 가라고요? 창문으로 가라. 창문이 어디입니까? 문과로 바꿔라. 그래서 갑자기 문과로 바꿔서 들어간 학교가 성균관대학교 국문과에 팔자에도 없이 들어갑니다.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학생들인데 저는 맨 오른쪽에 목졸림을 당하고 있는 애가 저예요. 저때 저를 빼고 저 나머지 학생들은 다 문학도였어요. 저만 이과 출신. 기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기 죽지. 걔네들은 다 글 잘 써. 어렸을 때부터 글 쓰던 애들이 편지 한 장을 써도 기가 막히게 써. 저는 고등학생 수준.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좋다. 나도 이제부터 글을 써서 한번 첫 번째 꿈인 의사는 좌절됐지만 두 번째 꿈인 내가 교수가 되는데 도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글을 쓰고 문학을 공부해서 놀랍게도 4년 만에 성과를 냅니다. 성대신문이라는 곳에 매년 작품을 응모해가지고 마침내 4학년 때 내가 당선이 됩니다. 이과 출신이었던 애가 4년 만에 당선된 작품으로 상장을 받는 사진. 야, 나도 문학을 공부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겠어. 두 번째 꿈인 교수가 될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공부를 계속합니다. 몇 년이나 공부했냐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과정, 박사과정, 또 논문 쓰고 그래가지고 24년을 공부해서 이렇게 문학 박사가 된 거예요. 이게 박사학위 받는 사진이에요. 자, 이제는 뭐 문과로 왔으니까 대학교까지 나왔으니까 교수만 되면 될 것 같은데 또 폭탄이 터집니다. 장애인은 교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학교에는 장애인 시설이 없다. 우리 학교에는 건강한 교수가 필요하다. 우리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건 다 이유가 뭐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참아왔던 눈물 해볼 거야 해낼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죠. 아, 그렇다면 나는 또 인간의 문을 닫았다면 창문으로 나가리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꿈을 하나 또 새로 정합니다. 몇 번째 꿈이죠? 세 번째 꿈. 바로 대학교 때부터 썼던 글을 가지고 나는 나의 꿈을 실천하겠다. 그래서 세 번째 꿈인 소설가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소설가가 돼가지고 처음 낸 책이 바로 이 원균이라는 책인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는 신나게 소설가로서 평생을 살려고 열심히 썼는데 1990년대 중반이 되니까 또 폭탄이 터졌어요. 소설 쓰기가 힘들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거대한 라이벌이 나타났어요. 소설보다 더 재미있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야.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메일을 쓰기 시작하고 포털에 들어가가지고 음악, 미술, 영화, 만화 모든 게 다 있어. 사람들이 그게 너무나 간편해. 클릭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재밌는 걸 찾아가는데 누가 소설을 읽고 있어요? 소설 시장이 곤두박질을 치는 겁니다. 위기가 왔지만 포기해야 돼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한 위기도 넘겨냈어. 좋다. 그렇다면 난 새로운 꿈을 가져야지. 그래가지고 네 번째 꿈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꿈은 동화를 쓰기 시작합니다. 1999년도에 아주 특별한 우리 형이라는 동화를 딱 냈는데 이게 또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랑받는 작가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동화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a lot to be something I'm not. I'm full out of love, 'cause I just can't get enough. Yeah,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그래가지고 I don't know. 동화 작가로 이번에는 평생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또 폭탄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또 터졌죠. 뭐예요? 애들을 안 낳아요. 아동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없어지니까 동화책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나는 굶어 죽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5번째 꿈을 가져야지. 꿈은 계속 만들면 되는 거예요. 5번째 꿈을 정했습니다. 바로 뭐냐? 강사가 된 거예요. 전국에 있는 학교, 도서관, 관공서, 기업 가지고 뭐 전국을 돌아다녀요. 하루에 2개, 3개. 작년에 제가 드디어 기록을 세웠어요. 작년에 강연을 350번을 했어요. 작가인지 강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다녀요. 왜? 나를 보고 싶어하고 나를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서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행복을 나 혼자 차지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행복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그러죠. 이 사진은 라오스에 있는 학생들하고 제가 만나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진이에요. 제가 쓴 작품을 무료로 기증해서 라오스어로 번역해서 라오스 아이들에게 전날 보급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나게 살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바로 그걸 깨달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명. 나는 왜 장애인이 됐었나? 어렸을 때 그러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풀리지 않는 궁금증. 답을 얻었어요. 바로 이런 일 하라고. 장애의 고통과 아픔을 글로 써서 혹은 말로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바로잡아주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불어 사는 세상,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다 같이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라고 제가 장애인이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We don't know yet. Maybe it's something to make us come round. 네, 진심 어린 강의해 주신 우리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요? 아나운서는 전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장애라고 하는 어떤 상황들이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것이 이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생각을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꿈을 향해서 오셨는데 그런 작가님의 인생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마주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좀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예, 그래서 그런 궁금증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받아보고 청소년들 요즘에 어려움이 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려움들 좀 끄집어내서 같이 소통해보고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학생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생? 예,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예. 먼저 오늘 강사님의 장애가 있다고 꿈까지 작을 쏘냐라는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네. 특히 꿈은 계속 만들면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아서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흔히들 작가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은 돈 못 버는 직업을 왜 하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러한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한다면 문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을 감수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 하면서 돈 많이 버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글쓰기 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거 나 받아들이겠다. 이런 사람들이 문학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예술가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니터로 오늘 함께한 학생들 계신데 질문 있는 학생 있으면 손을 좀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백지원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우리 백지원 학생 얘기를 켜고. 좀 들어볼게요. 마이크 어떤 켜고. 질문이 있으실까요? 백지원 학생이. 저는
그 작가님이 동화 작가라는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적이 언제인지 궁금해요. 제가 작가로서 제일 보람이 있을 때는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 많이 벌 때 혹은 뭐 유명해져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작가로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많은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더 기쁠 때는 학생들이 이메일로 나에게 편지를 보내올 때, 아니면 문자를 보내올 때, 그리고 정말 기쁜 것은 자기가 고민이 있었는데 내 책을 읽고 고민이 해결됐다. 그리고 내 책의 주인공을 롤모델 삼아서 열심히 뛰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예, 내가 소명을 다했구나.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누군가 한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줬구나. 이런 보람은요, 돈 주고 못 사요. 내가 너에게 돈 줄 테니까 너 나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줘. 못 해줘요. 그래서 저는 작가 되기 잘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거, 이것이야말로 돈 주고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벅차게 날 흔드는 듯해. 아직 먼 아침을 깨우네. I wanna be with you. 혹시 모니터를 보고 있는 학생 중에 우리 질문 있는 학생 있으실까요? 홍예석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작가님은 작가를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제일 힘든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일 장수가 제일 힘들 때는 언제일까요? 과일 안 팔릴 때야. 작가가 제일 힘들 때는 언제냐? 책이 안 팔릴 때가 아니라 저는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글이 안 써질 때. 이때가 가장 괴로워요. 왜? 써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야, 이거 나 어떡하지? 이거 왜 안 나오지? 하지만 그럴 때는 저는 방법이 있어요. 안 나오는 거 붙잡고 늘어질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야. 그럴 때는 A라는 작품을 못 쓰겠다. 그럼 B라는 작품을 쓰면 돼. 그 시간에. 또 C를 쓰다가 그러면 머리가 또 돌아가가지고 딴 쪽으로 돌다 보면 다시 A로 돌아오면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그러니까 되게 보면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거만 붙잡고 늘어지면서 끙끙 앓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어려운 문제, 고민 있을 땐 잠깐 내려놓고 다른 쪽에서 다른 활동,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그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기도 하고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언젠가 문제는 해결됩니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야. 그걸 기다리고 참아낼 줄 알면 됩니다. 저는 우선 아주 특별한 우리 형이라는 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책 내용에서 내성마비인 형을 바라보는 동생의 인식이 바뀌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사회에 전하고 싶으신 소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특별한 우리 형은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21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이 요즘 수준에 좀 안 맞는 것들도 좀 있어요. 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뭐냐?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도 옆에서 함께 응원해주면 뭔가를 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해달라고 그 작품을 쓴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아직도 장애인은 아무것도 못한다. 장애인은 아직도 우리가 도와주기만 해야 된다. 장애인은 귀찮다. 이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는 그 순간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나의 작품을 읽고 생각을 바꿔주는 어느 순간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작가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마치기 전에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 응원의 메시지도 좀 남겨주시면 좋을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강연 가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런 책에다가도 항상 쓰는데 이 세상에 없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없냐? 첫째, 공짜가 없어요. 뭔가를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나의 피땀 노력을. 두 번째, 불가능이 없어요. 절 보세요.
작가가 됐고 책을 냈고 이렇게 이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세 번째, 그렇게 되려면은 이 세상에 포기가 없어요. 이게 이 세상에 없는 거 세 가지. 마음속에 꼭 새겨 놓으세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의 영원한 멘토로 또 따뜻한 조언을 많이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